반가워. 당신을 NFT의 세계로 데려다줄 NFT 로어. 이쪽은 우리의 캡틴 아본. 반가워. 이쪽은 또 우리 함께하는 제제. 안녕. 그리고 난 바스키야. 그냥 바스키지. 오늘 이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알아보죠? 오늘은 조금 좀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스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스캠? 스캠? 스캠. 스캠? 스캠? 혹시 제자는 스캠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그 NFT에서 사기치는 놈들 아니야? 아 맞아. 진짜 딱 정확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기를 가지고서 이제 전체적으로 스캠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잠시 그 얘기를 했었잖아. 그 제제의 지인이 크립토 펑크를 원래 살려고 했었는데 사실 가짜. 맞아. 내가 몰랐었던 그치, 가짜를. 직장 동료분. 직장 동료를 가짜 그 프로젝트를 사가지고 이제 곤혹을 치렀던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NFT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 이런 사기들이 계속, 스캠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저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NFT를 이야기를 하면서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 기존의 소유권과 저작권의 방식과 NFT 상에서 소유권의 저작권의 방식의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뤄보려고 해. 그래서 먼저 일단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 혹시 그 영국의 뱅크시라는 그 아티스트에 대해서 알고 있나? 뱅크시. 뱅크시라는 아티스트는 이제 영국 기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익명의 예술가인데 일종의 스트리트 아트라는 것을 되게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아티스트로 평가를 받거든. 기존 예술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작가고, 어떤 도시나 이런 곳에 가서 거기에 이제 그래피티 같은 그림들을 그리고 전위적인 형태로 표현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로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원래 익명을 이렇게 쓰던 사람이야? 이게 그래서 익명을 원래 썼고, 그래서 그룹인지 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되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그런 조건이야. 뱅크시 그냥 진짜 이름만 보는 거 몰랐네. 뱅크시 웹사이트에 NFT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놀랐지. 또 워낙 유명한 작가이고 기존 예술업계에서도 되게 많이 이제 추앙을 받던 사람이니까 NFT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쏠리고, 그리고 그 NFT가 출시되자마자 옥션, 일종의 경매 방식으로 이제 발매가 됐는데, 그 경매에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 근데 경매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프랭크시라는 사람인데,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뱅크시 작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NFT 콜렉터, 수집가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 지금도 프랭크시가 뭔가를 사면은 그 NFT 바닷가들이 엄청나게 올라. 그 사람이 샀으니까, 유명한 사람이 샀으니까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다. 그치. 그리고 막 한 번에 살 때 막 50개씩 막 이렇게 그 플로우 프라이스, 바닥 가격에 쫙 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일명 고래라고 얘기를 하지. 고래 중에서 엄청난 고래 중 한 명인데, 펑크도 가지고 있고 BAYC도 가지고 있고 몇몇 프로젝트들은 다 한 번씩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가 이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100이더의 그 경매에 참여를 한 거야. 100이더의 경매를 참여를 해가지고 100이더에 샀어. 근데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스캠이었던 거야. 어떻게? 백이더가? 백이더가 그러면은 당시에는 얼마쯤, 하나로 치면 얼마쯤? 당시에 하나로 한 4억 원 정도. 4억? 근데 뱅크시 이제 그 다른 작품들 가격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야. NFT라서 4억이라기보다는 근데 뱅크시 작품 자체는 가격들이 워낙 또 높은. 그러니까 원래 유명하니까 유명한데 이제 그 4억을 사기당했다는 게 킹받는 거지. 바로 이제 그거 해가지고 봤더니까 그 웹사이트가 해킹당한 거였고. 어떻게? 누군가 웹사이트 공식 홈페이지를 보고 그걸 산 건데, 그 공식 홈페이지마저 해킹을 당한 상태였다. 맞아, 공식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한 거야. 이제 이 일화는 그래도 조금 아름답게 끝난 게, 이 해커가 그 원래 자기 수수료
그 어느 정도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다 프랭크 씨한테 돌려줬어. 오. 왜? 왜? 왜라고 이야기는 그렇게 잘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해커들이 근데 좀 많아.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어떤 정말 프랭크를 한 건가? 실제로 근데 그 해커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NFT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업계에 있다 보면은 해킹을 했는데 해킹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화이트 해커로서 이렇게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걸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비일비재해.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다행히 돌려주긴 했지만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 크립토 시장 안에서 되게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콜렉터도, 그런 사람도 이런 사기를 당할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지.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하고, 그리고 정말 공식적인 루트로 이것을 구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스캠일 수가 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또 해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은 어떻게 사? 그러니까 어떻게 사? 어떻게 막아? 누굴 믿어? 뭘 믿어? 그래서 되게 리스크가 큰데,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세상 안에서 이 크립토 NFT와 관련돼서 사기들이 계속 왜? 발생을 하는, 왜 계속 이게 나타난 거죠? 이런 게? 이건 디지털 세상이라는 이제 자산의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 어떻든지 간에 웹사이트를 만들든 아니면은 그림을 만들든 복사 붙여넣기 혹은 내지는 이걸 만들기가 되게 쉽잖아. 작품을 회화를 만든다고 했었을 땐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데 비해 이게 NFT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인 거지. 유통이 쉽고, 애초에 위작이라는 개념이 없지? NFT라는 것 자체가 나오기 전에는 위작이라는 거를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었지. 그러니까 NFT 컨트랙트가 있고 없고가 위작이고 아니고의 판별 기준이니까. 내가 만약에 반 고의 그림을 모작을 했어. 모작을 했으면은 생김새나 이제 만들어진 터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품을 가린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이 그렇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전문가가 감정을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붓의 터치라든지 혹은 내지는 그 물감이 언제 쓰였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판별을 할 텐데, 그 판별 기준이 NFT 안에서는 그냥 그 스마트 컨트랙트만 있는 거야. 다른 것들은 기준이 되지 않는 거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기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 안에서는 그 기준만 존재를 하고, 대신에 현실 세상보다 빠르게 회전시키고 보내는 것도 너무 쉽고, 복제를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쉽고, 그걸 복제를 한 걸 가지고서 뭔가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너무 쉽고, 이런 것들이 정보의 순환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디지털 세상 안에서 이런 사기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또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익명의 팀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 소재가 되게 불분명하고 현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인터넷상에 내가 올려놓은 프로파일 혹은 내지는 뭐 트위터만 그냥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나 이런 이력이 있어 라고 그냥 한 줄 딱 올려놓는 정도이기 때문에 검증 방법 자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이 팀이 진짜 누군지 소재 파악도 어렵다.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 이제 NFT가 나와서 디지털이 나왔기 때문에 유통이 쉬워진다는 거에 대한 이면인 거지. 복제를 해버리면 진품하고 가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right click and save 라고 하는 그 밈으로 화제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 우클릭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폭붓 말 그대로 마우스 우클릭으로 폭붓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루키 XBT라고 하는 이제 트위터를 쓰는 사람인데, 이제 NFT를 사고 이제 요즘에는 뭐 다오에도 참여를 하고 그런 분이신 것 같아. 그분이 이제 크립토 펑크를 하나 샀어. 크립토 펑크를 사가지고 이제 나 펑크 52더에 샀어. 52더에 사가지고 이제 난 드디어 펑크 홀더가 됐어 라고 이제 트위터에 샤웃아웃을 한 거야. 근데 샤웃아웃을 했는데 그 밑에 리트윗이 어떤 게 달렸냐면은, 밑에 누가 내 펑크도 볼래? 라고 해서 그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이미지를 그대로 그냥 바로 리트윗을 해서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 아니 나는 1억 2억 주고서 이걸 샀는데 누구나 우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그 사람도 이제 물어본 거야. 법적으로 말이 되냐 라고 이제 한 거지. 근데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막기는 되게 어려워.
그러고 그거에 대한 관련법이 아직 없는 거고.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법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실명제라고 했었을 때 익명성으로 인해서 혹은 내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하고 현실 정체성, 인터넷 정체성을 연결을 시킴으로써 이거를 좀 더 책임감을 강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사실상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실명제를 해서 정말로 댓글창들이 다 더 깨끗해졌느냐 라고 했었을 때는 그건 이제 물음표가 찍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은 댓글을 올릴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더 빠르게 정보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 관련법으로 통제를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통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미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실 법적인 문제로 좀 더 해결을 하려고 하는, 통제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지는 않아. 가장 이제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크립토 펑크를 만들었던 라바랩스가 최근에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 저작권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행보들로 인해서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됐는데, 이거의 시작은 2021년 7월이었어. 7월 달에 이제 그 라바랩스가 우리가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크립토펑크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밈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솔라나에서도 펑크가 생기고 어디에서도 펑크가 생기고 되게 펑크를 파생하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 그거를 펑크를 소유한 사람이 아닌 경우들도 되게 많았고 그냥 2차 창작을 굳이 라바랩스에 물어보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바랩스가 결정을 한 게 우리는 NFT 라이센스라고 해서 NFT 2차 창작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그 문서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아무나 2차 창작을 하거나 도용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시 삼겠다. 라바랩스가 그럼 직접 라이센스 그거를 자기가 발표한 거야? 라이센스를 직접 쓴 건 아니고 NFT 라이센스라는 거는 사실 크립토키티 2018년도, 19년도 이때 크립토키티를 만들었던 데퍼랩스가 같이 만들었던 그 문서 초안이야. 원래 이제 그런 라이센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크립토펑크 쪽에서 우리가 이 문서에 기반해서 이제 앞으로 권리를 설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그걸 발표하고 나서 한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크립토펑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야. 크립토펑크? 펑크.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은 펑크가 PUNK잖아. 그 영어로 이제 PHUNK. 펑크. 펑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크립토 펑크가 어떤 프로젝트였냐면은 기본 크립토 펑크에 좌우만 대칭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겉에 테두리를 둘러놨어. 그 희귀도를 테두리를 통해서 표시를 하는 그런 딱 두 가지만 이제 다르게 한 형태인 거야. 대신에 그런 건 있었지. 펑크를 발표를 한 팀에서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크립토 펑크는 아니고 크립토 펑크에서 영감을 받아서 창작을 한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나는 크립토 펑크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우리 프로젝트는 크립토 펑크랑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은 표시를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펑크를 출시를 하고 오픈시에 올렸는데 라바랩스에서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펑크 본가에서? 그치. 펑크 만들었던 원창작자들이 이건 안 된다 라고 해서 오픈시에 이거 내려달라 라고 요청을 했어. 거기에 대해서 오픈시가 내려줬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펑크는 오픈시에는 없어. 근데 라리브리라는 그 플랫폼에서는 볼 수가 있거든. 딴 데에도 올린 거야? 딴 데에도 같이 올렸지. 어차피 스마트 컨트랙트니까 오픈시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어디에도 올릴 수 있잖아.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게시를 하는 건 어디든 할 수 있으니까. 크립토 펑크를 만든 사람이 라바랩스랑 관련이 있는 거야? 아니 전혀 관련이 없어.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야?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이거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좋다? 좋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그렇잖아. 이게 크립토고 웹3고 뭐 메타버스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소스가 베이스가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 법령도 없는 것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저작권 도용이라고 보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이유들이 NFT에서는 그 오히려 강점이고 그걸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 저항적이고 그리고 이제 반중심적인 그런 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의 모토로 따져서 본다면은 정말 획기적이고 신박한 아이디어로 그냥 정말 재밌게 펑크를 한 번 더 펑크해서 펑크가 된 거지. 근데 그러면 크립토 펑크를 산 컬렉터 분들의 기분이 진짜 나쁠 것 같은데. 그럴 수 그치. 있지. 현실 세계의 관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 떨어질 수 없으니까 관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권리를 침해당하는 내 거를 빼앗기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 분야는 되게 아직도 논란이 되게 많은 부분이고 프로젝트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다 달라. 그래서 아까 바스키가 했던 얘기를 좀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크립토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떻든지 간에 되게 신봉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픈소스라든지 아니면은 검열 저항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누군가 특정 주체가 이거를 막거나 아니면은 이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이 크립토펑크에서 이 논란이 가중됐던 이유는 크립토펑크가 NFT 안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프로젝트였잖아. 선두주자지. 그치, 선두주자로서 되게 이제 펑크 정신을 대변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크립토펑크를 산 사람들도 그런 정신을 되게 추앙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라바랩스가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 통제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거를 허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자체가 변질이다. 그치, 그렇게까지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야. 변절자다 라바랩스는. 맞아. 더 이상 펑크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펑크 4156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제 4156이 가지고 있던 게 4156이 그 에이프 펑크라고 해가지고 유인원처럼 생긴 펑크를 하나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자기의 그 분신과도 같은 에이프 펑크를 팔아버렸어. 그래서 에이프 펑크 2,500이더 거의 한 그때 돈은 한 400만 달러? 뭐 이 정도에 팔렸지. 한화로. 산화로 한 40억 좀 넘게. 이 디지털 쪼가리가 40억. 오케이. 아무튼. 정치적으로도 일종의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는 이걸 막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 이 디지털 시장 안에서 유통이 되는 방식이랑 특성을 봤었을 때 현실의 방식대로 테두리를 쳐서 막는 게 되게 어렵다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이 크립토가 가진 정신의 정당성의 문제와도 관여되어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문제로 해석이 되는 거지. 이제 완전 크립토적인 마인드로 보면은 첫 번째는 막을 수 없음. 두 번째는 막을 생각조차 없음. 그치. 막으면 안 돼. 막으면 안 됨. 거기서 한 번 더 나가 막으면 안 된다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은 더 복사하라고 종용까지는 안 하고 종용까지도 하지. 하고 오히려. 왜냐면은 근데 강력하네. 실제로 저작권 도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커뮤니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든지가 이걸 사용을 하든 아니면 2차 창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커뮤니티 자체의 가치가 더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럼 과연 무엇이 안 좋은 활용이고 무엇이 좋은 활용이냐 라는 거가 되게 모호한 거지. 모호. 나 내 거 이렇게 막 도용하는 거 싫어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프로필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샤웃아웃을 해주는 거는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하는 거니까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게 되게 어려운 지점 중 하나인 것 같아.